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모아 데이터라는 종목을 문의를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이 종목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의 대응 방법, 혹은 이제 신규 매수로 또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네, 문의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 데이터 7월 29일 비중 35%, 중간에 이제 수익 구간이 있었는데 놓쳤습니다. 뭐 기다리면 본전은 올까요? 라고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급락도 아니죠. 거의 뭐 하한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와중에도 29점 아까 뭐 2, 3%에서 이제 하한가를 지금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제가 저번 달 한 7월 25일쯤에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이슈에 관해서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종목군들을 토대로 좀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나와봤자 단기 반등이고 거의 뭐 끝물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라. 무상증자는 절대 중장기적 호재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그런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하한가의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지금 급락을 했어도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따가 뭐 또 풀리면 모르겠지만 하한가를 조심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하한가를 도달했을 때 이제 뭐 끝났구나 하고 내가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최악의 상황은 점 하한가도 최근에 많이 갔었다라는 거죠. 무상증자 종목들이 점 하한가는 말 그대로 물량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하락하는 거 그대로 다 맞아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증 종목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상승할 때도 점상으로 가지만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굳이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떨어지는 칼날도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종목 선정 과 이제 대응 방법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오늘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무상증자는 절대 호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올랐느냐? 거품이에요, 말 그대로. 왜 이렇게 올랐느냐? 올해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상반기 보이시나요? 네, 단 한 번도 상승 추세했던 적이 없었죠. 그래서 시장이 투심이 굉장히 악화가 돼 있었고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훨씬 더 많았던 시장입니다. 심지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들어왔던 그런 유동성 장세에서 유입이 됐던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 전부 다 빠져나갔던 시기가 바로 2022년 상반기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올라갈 게 없는 거란 말이죠. 올라갈 게 없기 때문에 가장 만만한 거 우선주, 품절주,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 이슈들. 이게 뭐냐면 결국에 그런 이제 소규모, 소자본으로 쉽게 올릴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많이 몰립니다. 원래 시장이 좋지 않으면. 그래서 일종의 어떤 테마로 형성이 돼서 상승을 했던 거지, 무상증자 자체로 기업의 어떤 가치를 변화시킨다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증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만약에 1대3이든 뭐 1대5든 간에 이 주식수만큼 주식량은 늘어나는데 가치는 가격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인다라는 어떤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식수가 늘어나고 그냥 단순히 단가적인 게 저렴해진다고 해서 이 기업의 본연의 가치가 변할까?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숫자적인 데이터적인 지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7,500원인데 주식수를 지금 3개 늘리고 나서 이걸 단가를 지금 2,500원으로 다운시키는 겁니다. 단순히 뭐예요? 그냥 이 안에서 데이터적인 거 안에서 숫자적인 것만 바뀐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 바뀌었다고 해서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뭐 성장할 가치가 높아졌다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의 본연의 가치를 보려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비전이 있고 또 이걸로 인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모아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단순히 그냥 무증으로만 올렸다라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오히려 지금 고평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자리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모아 데이터 보시면 물론 올해 1분기 실적만 갖고 평가는 할 수 없지만은 지금 매출액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서 올해 1분기에는 오히려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시장 상황이 아니라 내 기업은 오히려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
비하면은 고평가가 되는 거죠. 실질적인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와 지금 현재 주가의 괴리율이 커질수록 결국엔 고평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냥 지자리 찾아오는 거고, 지금 무상증자로 뜨기 이전까지 돌아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때도 지금 보시면 7월 5일 29% 상한가 마감했죠. 3,276원대로 마감을 했는데 이때 자체도 고평가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직 그 전 단계도 안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모아데이터도 그렇고 모아텍도 그렇고 공구먼도 마찬가지고 노터스 같은 종목군들 있죠. 제가 봤을 때 기업의 가치는 나쁘지가 않은 기업들인데 오히려 이 무증으로 인해서 뻥튀기를 시켜놨습니다. 놔두면 알아서 뭐 성장을 잘할 기업들 같은데 괜히 이 무증으로 인해서 투심 악화만 지금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무증이 하나의 어떤 테마로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테마주의 가장 큰 특성이 바로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요. 이슈가 사라지면 급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테마주를 장기적 관점에서 보질 않죠. 이런 이유예요. 이슈에 따라 등락폭이 반복이 된다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무상증자 자체가 하나의 테마로 형성이 되었다. 똑같습니다. 무증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가 지금 무증 이슈가 없어지니까 바로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 지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때 매수를 하신 분들이야 상관은 없겠지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급락을 했을 때, 뭐 이때 구간이든 이때든 무증 이슈가 풀렸을 때 굳이 들어갈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무증은 말 맞다나 단기입니다. 단기 기대감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그치만 이게 본질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뭐 변화시켜주진 못한다라는 점에서 말 그대로 단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솔직히 접근 보유 의견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뭐 스튜디오 나가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번 주에도 그 무증 이슈 종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조광 IRI.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접근 보유 의견 드렸고요. 예전에 노터스 공구우먼도 전부 다 이제 접근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이미 한번 소위 말해서 해먹었어요. 이게 또 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 나와봤자 단기적 반등이라고 말씀드렸죠. 어찌됐든 여기가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나와봤자 단기 반등이지 사실 여기까지 올리기에는 엽기입니다. 이게 엽기적이게 된 거예요. 물량 자체도 지금 소화가 안 될 뿐더러 갈만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갖고 또 개별적으로 뭐 이런 무증 이슈 중에 하나들이 뭐 굉장한 테마가 나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 지금 다 투시마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시작이 되면서부터 상반기에만 10개 정도로 한 무증 이슈를 지금 내놓은 종목들이 한 10개 정도 돼요. 그 중에 8, 9개가 지금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무증 이전에 내가 권리락 이전에 매수한 거 아닌 이상은 굳이 이거 다 풀렸을 때 들어가지 말자. 그래서 저는 좀 접근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접근 보유 의견인데 어차피 뭐 하한가라서 지금 매수할 수도 없고 굳이 쳐다보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투심이 상반기 때 이제 투시마카로 인해서 이런 종목들로 좀 몰렸다고 한다면은 하반기는 지금 IPO 시장으로 다시 옮겨가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 최근에 또 이제 소카에 대한 상장 기대감도 있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세비캠이 상장을 하게 되면서 오랜만에 또 따상을 장중에 좀 기록을 하면서 지금 투자 심리가 이런 무증 이슈에서 IPO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은 영상을 그 7월 25일 걸 좀 일찍 보셨다면은 분명히 여기서 반등 나올 때 약손실로 나오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서야 이렇게 좀 급락이 나올 때 문의를 주셔서 좀 아쉬운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풀리자마자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얘가 이제 풀려나서 반등이야 나올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게 본전이라든지 전고점 이상까지 온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한 종목을 굳이 계속해서 끌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대응을 잘 하시면 됩니다. 대응을 잘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충분히 이때 매수를 했었어도 반등이 나왔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저희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저희 만약에 프로그램을 통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한번 같이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종적으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접근 보유, 그리고 매수자 분들은 하한가 풀릴 시 약간 즉각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한번 좀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7월 29일에 매수를 하셨고 중간에 반등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죠? 뭐 10%든 5%든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대응하실 수 있는 구간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바로 한번 좀 진행을 해보겠고요. 이렇게 있었네요. 바로 두 구간이 나왔는데 누적 수익률 대충 봐도 소수점만 빼도 15%입니다. 그죠? 그때 이걸 대응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급락이 나왔더라도 매수가 밑으로 떨궜을 때 이때 약손절만 하셨어도 지금 뭐 13% 12% 수익이 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약간 대응이라는 거고요. 물론 제가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엔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줄 뿐입니다. 결국에 거기서 상승이 나왔어도 내가 대응을 못하면은 말짱 꽝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종목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중간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대응을 잘 하면은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수익 관점보다는 빠져나오는 관점에서 좀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분명히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의 매도 구간 동안 약 15%라는 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내 매수가 밑으로 떨어져요. 그럼 그때는 바로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꼭 15%가 아니어도 여기서 만약에 약손절로 뭐 4, 5% 쳤다 해도 10% 수익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방치를 해서 마이너스 30% 이상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이런 거예요. 그냥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주식과는 좀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간다라고 믿는 거죠. 그거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종목 토론방 같은 데 가면 네이버에 이거 뭐 3배 간다, 10배 간다, 20배 간다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게 옛날에 뭐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많았기 때문에 기대 심리가 높아진 건데 사실 이 종목도 그렇게 뭐 10배, 100배, 1000배 오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급등을 한 건데 항상 주식이라는 건 이만큼 갈 수도 있다라는 거는 역으로 반대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래야지 이렇게 상승할 때 먹었을 때 수익 본 걸 안 까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대표적인 예시가 잘못 들어가셨습니다. 일단 종목 자체가 좋지 않고요. 이미 뭐 무증 이슈가 끝난 종목을 매수를 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기회는 준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근데 뭐 여기서 그냥 빠져버리면은 그거는 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지만 열에 8일 정도는 기회를 줍니다. 아무리 하락세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이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도 커지고 있는 만큼 그 종목별 순환매가 또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들은 뭐 하루 이틀 올랐다가 예를 들어서 로봇입니다. 하루 이틀 올랐다가 이게 다음날 뭐 바이오로 옮겨간다라든지 바이오 또 하루 이틀 오르고 뭐 전기차로 옮겨간다라든지 이렇게 좀 단기적인 느낌으로 수급이 많이 옮겨 다닐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더욱이 방치보다는 대응을 무조건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치할 장세도 항상 있긴 있어요. 작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장은 10년에 한 번 옵니다. 10년에 한 번 오는 장세에 대한 기법을 여기다 도용을 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 증시는 거의 대부분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종목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수급도 빨리빨리 순환매가 돌고 또 주도 섹터도 굉장히 자주 바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당일 강한 이슈 종목을 골랐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대응을 무조건적으로 좀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세가 나왔던 종목군들은 반드시 5%든 10%든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나 보다 정고점까지 기다려야지 라고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결국에 오늘은 하한가를 쳤습니다. 이럴 때 지금 손 놓고 대응을 못 하시기 때문에 지금 문의를 주신 건데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게끔 종목 선정을 일단 잘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대응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은 하한가를 갔지만 결국에 중간에 대응을 잘 했다라고 한다면은 무려 이제 15%라는 수익과 손실을 안 보고 탈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왜 사용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주식만 나는 하루 종일 보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의미가 없겠지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이제 그런 분들도 의미는 있어요. 내가 이제 내 스스로 손절을 못하고 익절을 잘 못하시면은 자동
자동으로라도 무조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동 매매. 이 자동 매매를 하는 이유는 물론 내가 이제 신경을 안 쓰기 위함도 있지만은 심리적인 부분도 상당 부분 차지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나 손실이었다가 지금 5% 수익까지 올라왔습니다. 더 갈까봐 못 팔고요. 하락을 했어요. 근데 뭐 이슈 찾아보니까 좋은 말들이 많아. 그렇게 되면은 반등할까봐 또 못 팔죠. 이런 심리적인 요인을 없애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주식을 하면서 나는 수익을 본 적이 거의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반드시 좀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또 종목 브리핑이 필요하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